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찰에 대한 보충 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따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찰 보충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물리에 대한 흥미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고등학교 때는 안 했었는데 대학에 와 보니까 필요하더라. 그런데 이제 강의에서 모든 강의를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요. 물론 마찰은 사실 이제 할까 말까 막 고민이 됐었는데 아, 그래서 이제 예제 문제를 풀 때 거론은 했죠. 예제 문제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질문이 이렇게 이제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강의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를 고등학교 때 안 했다. 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방법은 자기가 더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겠죠. 물리 공부를 했던 사람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자기가 못했던 걸 좀 채워 나가야 되는데 사실 대학교 때 공부하는 물리의 깊이가 물리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또는 공학에서도 기계공학이나 뭐 전자, 전기, 건설 쪽의 분야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물리학을. 그래서 대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내용에서 크게 어렵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열심히 더 하는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을 해줘야 돼요. 질문을. 그래야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확장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 자체가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가면 되고, 대학에서의 강의가 특별히 좀 다른 건 스스로 하는, 그렇죠? 항상 고등학교 때도 물론 강조를 했을 텐데 대학교 때는 정말 스스로 해야 돼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는 스스로 하는데 도움을 얻어서 스스로 하는 거고 대학교 때는 도움이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자기가 이제 맨 땅에 헤딩 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교재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재 가지고 스스로 하는데 모르겠다. 그럼 질문을 하세요. 질문하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1, 2학년일 테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제 스스로 하는 건 100% 할 수 없고, 나의 도움이나, 주변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또 만들게 된 겁니다. 자, 강의 중 진도를 나가지 않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혼자서 공부를 해라.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모르겠으면 또 질문해주면 나의 역할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가 평가도 해주고 그리고 보충도 해주고 이런 거니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여러분 교재에 마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교재 93페이지 보면 마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과 경사면에 관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마찰을 무시했지만 그렇죠? 무시했지만 이제 마찰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마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림 4.2에 보면 이게 마찰의 근원인데 이거보다 사실 더 확대를 할 수 있겠죠. 더 확대해 보면 마찰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원자 또는 전자. 전자는 원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원자에서 이 밀입자들 간의 인력, 그렇죠? 전기적인 인력이죠. 그래서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그래서 밀입자에서의 원자 단위의 어떤 입자들, 전자나 양성자나 아니면 분자나 원자, 이런 이제 전기력이 근원이 돼서 마찰력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클릭이 안 되냐? 마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 마찰과 정지 마찰이 있어요. 운동 마찰과 정지 마찰. 그래서 운동 마찰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자고요. 이 그림에 보면 이건 수직력이죠. F는 수직력, mg가 되는데 어쨌든 수직 방향으로의 힘의 합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FN과 mg는 크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왜 수직항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운동 마찰이라고 하는 건 이 수직항력에 비례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수직항력에. 그래서 이 경우에 수직항력이 mg가 되니까 여기다 했으면 µk mg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k입니다. k. 요때 이제 K는 카이네틱이라고 돼서 여기 K를 쓴 건 이게 이제 운동 마찰이라는 얘기고, 운동 마찰은 미끄럼 마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끄럼 마찰. 미끄러지는 경우 미끄럼 마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무게에, 즉 수직항력의 몇 퍼센트 또는 몇 배 정도가 마찰력으로 작용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µK를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마찰 계수. 이제 운동에 관련된 마찰 계수이기 때문에 운동 마찰 계수 또는 미끄럼 마찰 계수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자,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실제는 이게 미끄러지는 순간 운동하고 있는 경우겠죠. 그림에는 안 나타나지만 운동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만 운동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운동 마찰력이고, 만약에 이게 정지해 있다면 그때 작용하는 마찰력은 이제 정지 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이 뭐가 다르냐? 운동 마찰은 이게 이제 계속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상태의 그런 입자들 사이에 어떤 인력이 작용하고 있을 테고, 정지 상태일 때는 눈으로 봐도 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니까 정적인 경우에 그런 입자들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실험을 해보면, 자, 정지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실험을 해보면 우리가 외부에서 주는 힘입니다. 이게 외부력. 외부에서 뭐 손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외부에서 힘을 주면 힘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이 상자는 움직이지 않겠죠. 그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평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FA와 FR이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도 이제 평형이니까, 그죠? 평형이니까. 정적 평형이죠. 그래서 FA와 FR이 크기가 같은데, FA를 더 크게 해주면 어느 정도 이제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미끄러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미끄러지는 순간까지 FA는 점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기 막 하는 그 순간에 마찰력은 이 FA의 값하고 같아지겠고, 마찰력은 이제 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FA가 증가하면 FR도 이제 증가하는 형태가 될 텐데, 이게 최대로 증가해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의 마찰력. 그래서 정지 마찰력 중에서도 가장 큰 마찰력, 이걸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면, 이제 마찰 계수에 대한 얘기도 있고, 여기 이제 정지 마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운동 마찰과 정지 마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교재를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정지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FA는 FR인데, 즉 외부에서 가는 외부력이나 정지 마찰력이 같을 텐데, 움직이기 직전에 가는 힘이 가장 큰 힘이겠죠. 그때의 마찰력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맥스라고 하는 첨자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죠. 마찰력 정지했을 때의 마찰력 중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역시 무게의 수직력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례 상수가 FK가 아니라 µK가 아니라 µS로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µS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고, 따라서 정지 마찰 계수와 연관되어 있는 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순간에, 정지한 순간에 FA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FR도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라는 건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요 값으로 그렇죠? µS 곱하기 FN으로. 항상 마찰력은, 운동 마찰이나 아니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비례 상수를 우리는 마찰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예제 4.12를 보면 10kg짜리 수수께끼 상자가 있어요. 수평 바닥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러면 정지 마찰에 관련된 얘기겠죠. 정지 마찰 계수는 0.4라는 얘기는, 정지 마찰 계수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한 정보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최대 정지 마찰력은 수직력의 0.4배라는 얘기입니다.
운동 마찰 계수는 대개는 이제 운동 마찰 계수는 정지 마찰 계수보다 좀 작아요. 왜냐하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가장 큰 거니까 이거보다 더 작은 형태로 운동 마찰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적인 데이터예요. 자, 만약 다음과 같은 크기의 힘 FL을 상자의 수평으로 가한다면 상자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는데, 자, 지금 무게가 얼마예요? 무게가 FN은 mg가 되겠죠. mg는 10 곱하기 g를 10이라고 하자면 100N 정도가 돼요.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98N 되겠지만, 근데 이런 힘들은 어때요? 이런 외부에서 주는 힘들은 다 이 98N보다 이게 아니라 최대 정지 마찰력을 생각해 봐야죠. 최대 정지 마찰력 FR의 맥스라고 합시다. 맥스. 최대 정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이에요. 근데 지금 마찰 계수가 0.4라고 했으니까 여기 100을 곱하면 40N 정도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하면 이게 이제 98N이잖아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39점 얼마 나오나요? 그렇죠? 0.4 곱하기 98 하는 값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40N보다는 조금 작겠죠. 조금 작아요. 왜냐하면 여기 2에 40N이 나왔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러는데 이게 아마 38N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여기 보시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다시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여기죠. 0. 이거 98이라고 하고 0.4 곱하기 98을 계산해 보세요. 그럼 48, 32, 49, 36이니까 39.2죠. 그죠? 이게 정확히 계산하면 39.2N이 나와요. 이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D번까지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고 2번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죠. 그러면 39.2가 넘어가는 39.2N이 넘어가는 힘을 주면 이때는 이제 미끄러지는 거예요. 미끄러짐. 그죠?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고 이때까지는 계속 정지해 있겠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마찰력은 얼마겠어요? 이 값 자체가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하기 전에는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그대로 마찰력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FR이었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외부에서 가는 힘이 40N이 되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 거고 물체는 미끄러지겠죠. 그럼 미끄러지면 그때 작용하는 마찰은 정지 마찰이 아니라 운동 마찰이 돼야 되고 운동 마찰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운동 마찰의 크기는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력인데 수직력이 98이고 운동 마찰 계수는 이제 0.3이 돼야죠. 그러면 38에 24, 39, 27이니까 29.4 뉴턴의 힘이 마찰력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물론 이제 운동 마찰이겠죠. 그래서 2번의 경우에는 마찰력이 이제 29.4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풀이도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을 것 같네요. 쭉 봅시다. 이게 화면이 이렇게 돼서 그렇죠? 0.4 곱하기 98이면 39N인가요? 39.2니, 그죠? 정확히 이제 39.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그림 4.24 이 그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요 뮤SN이 즉 39.2, 39 여기가 이제 마찰력 중에서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요 구가 요 점이. 그래서 여기가 이제 39 또는 39.2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증가하면 마찰력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증가하지만 이제 정지 마찰력이 최대값, 즉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그때부터는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운동하는 경우에는 운동 마찰이 작용했죠. 근데 운동 마찰력은 뮤KFN 하니까 이게 거의 한 29 얼마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작용하는 마찰은 이제 운동 마찰이 작용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이제 노이즈가 낀 것처럼 돼 있냐면 이건 실험 결과예요. 실험 결과. 그렇죠? 마찰력에 대한 건 실험에 관한 거지 정확한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의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 마찰은 대개는 이제 속도에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느리게 움직이거나 크게 변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열이 이제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발생하면 열에 의해서 마찰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이제 고려하지 않고 대개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마찰은 거의 일정한 값, 하지만 정지 마찰은 여러 가지 값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의미가 있는 건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냐 작으냐라고 하는 힘이 외부에서 가해지는가 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됐을 것 같고 추가적인 문제 한번 이런 거 볼까요? 예제 4.12 여러분 페이지 책의 96페이지예요. 이런 문제를 보면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크기가 40N인 힘, 여기다 표시하면 이게 이제 40N의 힘이 가해지게 되는 거고 물체의 질량은 10kg이에요. 자, 이 예제는 마찰이 있다는 것 외에는 예제와 똑같은데 앞에 예제와 똑같은데 운동 마찰 개수가 0.30이라고 가정하고 가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뉴턴의 제2법칙 문제가 되는데 가속도는 이 힘이 이렇게 크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하늘로 날아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힘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 날아가겠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커야 되느냐? 자, mg가 100N이죠. g를 10이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그러면 100N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경우에 fp를 분해하면 자,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보고요. FP를 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P의 X성분하고 FP의 Y성분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래서 40 곱하기 코사인 30 해주면 이게 이제 20 루트 3N이 수평 성분이 돼야 되고 수직 성분은 얼마겠어요? 20N이겠죠. 자, 그러면 Y축 방향의 힘의 합을 구해보면 FN이 위쪽이죠. FN 위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FP의 수직 방향인 20N도 위로 작용하고 하지만 100N은 아래로 작용하죠. 그럼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평으로만 움직인다면 수직 성분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합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N을 구할 수 있습니다. FN은 80N이 구해지겠죠. 그죠? 자, 그러놓고 이제 X축 방향의 힘의 합력을 생각해 봐야죠. 이거 다 이제 벡터입니다. 그렇죠? X축 방향의 힘의 합력을 보면 일단 FP의 수평 성분이 있잖아요. 20 루트 3이 있어요. 20 루트 3. 그리고 이거밖에 없죠. 물론 이제 FR이 있네요. 그래서 마찰력 FR이라고 합시다. FR이 있어서 이건 0은 아니죠. 0은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운동하는지 안 하는지는 또 판별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지한 경우고 정지한 경우라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작은 힘이라면 운동하지 않을 테고 최대 정지 마찰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한다면 그때는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수평으로 가해지는 힘은 20 루트 3이란 말이죠. 그럼 최대 정지 마찰 개수가 0.4라면 앞에 있는 것처럼 0.4라면 이 물체의 수직력이 80이거든요. 그럼 80 곱하기 0.4 해주면 32N 정도가 나오죠. 그럼 이게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뮤 S 곱하기 FN이니까 그렇죠? 이게 둘 곱하면 F의 FR의 이제 최대값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32N보다 더 큰 힘이 가해지면 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20 루트 3은 지금 수평으로 가해지고 있는 20 루트 3은 32보다 커요, 작아요? 32보다는 큽니다. 그렇죠? 크니까 최대 정지 마찰보다 더 큰 힘이 가해져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마찰력이 가해지는 거고 그때의 운동 마찰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력 곱하기 운동 마찰 계수죠. 따라서 F의 FR은 수직력이 지금 80N이죠. 80 곱하기 운동 마찰 계수 0.3을 곱해주면 24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20 루트 3 마이너스 24N이 fx 방향의 r자 힘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max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x를 구해보면 이건 어디서 구할까요? 여기서 보죠. 이렇게 와서 ax를 구하면 m분의 20 루트 3 마이너스 24 이렇게 되겠죠. 뉴턴, 그죠? 근데 m은 10kg이면 10분의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가속도 a를 구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마 정리가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서도
자, 교재에서 나와 있는 건 이제 0.3 곱하기 이걸 78로 본 거죠. mg에서 g를 9.8로 놓고 보면 23.4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렇죠? 20루트3이 얼마예요? 20루트3. 20 곱하기 1.7 하면 1.732 하면 34.6 나오나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약 1.1 정도가 구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마찰력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데 적용이 될 것 같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유물체도까지 나와 있으니까 자유물체도 정도 살펴보는 걸로 합시다. 자, 이 B번 그림은 이제 A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이 되는 거고, 장력, 이렇게 물체를 끌어당기는 장력은 같겠죠. 요 FT나 이 FT나 같아요. 같은 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FT가 같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또 마찰이 있다면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 계수가 가해지고, 수직 방향의 힘은 수직력과 중력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 F에는 그대로 mg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ag가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중력이 이렇게 가해져서 자유물체도 그림을 C번 그림과 같이 그려줄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가속을 한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속할 테고, 얘는 아래 방향으로 가속하겠죠. 그래서 아래쪽의 알짜 힘 mPg-FT가 mBA가 되는 거고,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A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 FT 마이너스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 FR, 그게 바로 MA 곱하기 A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제 여러분 교재에 또 다 풀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찰력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질문해서 해결하기 바라고, 이 강의는 여러분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